오늘 들고 온 책은 대해보각선사어록 1권입니다. 대해보각선사어록을 우리가 19년도인지 20년도인지 이 책을 한번 봤어요. 이게 총 6권인 건데 아마 마지막 권은 서장일 거고, 서장은 우리 요 직전에 지상 스님께서 이제 번역하신 책을 함께 봤고, 대종고 스님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참에 계속 또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책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고, 가격이 얼마나 하려나. 제가 처음 본 건 출가하고 선원에 있으면서 얼마 안 됐을 텐데, 내 방에서 혼자 요 컴퓨터 웹캠 틀어놓고 혼자 그렇게 녹화를 1권인지 2권인지까지 한번 이렇게 그 동영상이 아직 있죠. 제가 뭐 어디 있는지 몰라도 2008년 2009년쯤 되겠네요. 그때 한 달에 보시금 30만 원 받을 텐데 이 세트가 한 달 보시금을 넘었던 것 같은데, 책 욕심은 항상 있어가지고. 여튼 그래가지고 세 번째죠. 이번에 한번 봐보면 이 번역을 하신 분은 김태환 법사님입니다. 무심선언 오래 운영하면서 또 여러 번역된 선어록들이 있죠. 그런 책들도 우리 함께 봤었고, 일러두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대해종고 1089년부터 1163년 대종고 선사의 어록, 대해보각선사어록 30권의 완역본이다. 제5권 대해서, 서장 말하는 겁니다. 이외의 책은 모두 처음 번역되었다. 이게 출간된 거는 여튼 이따 나오면 보고, 대종고 선사는 벽암록의 저자인 원어극건의 제자로서 중국 송나라 때 임재종을 대표하는 선승이며 가나선의 창시자이다. 이 책의 번역으로서 우리는 대종고 선사의 가르침을 모두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튼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2005년부터 만 5년 동안 번역하였다. 제가 본 게 2010년이든 11년이든 그런 모양입니다. 이 책은 원래 중국 송나라 때 속어인 백화문으로 쓰여진 것이므로, 그러면 약간 표준어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당송 때의 백화문 사전을 1차적으로 참고하여 한어 사전, 선어 사전, 불교 사전, 중국어 사전 등 현재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사전을 참고로 하여서 가능한 한 완전한 번역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불경이나 앞선 선사들의 어록에서 인용한 문장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빠짐없이 그 원전을 찾아보고 확인하여 번역의 정확성을 도모하였다. 한마디로 나라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한국연구재단 작업을 한 결과다. 번역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이나 참고문헌에서 찾아본 모든 용어들을 애초부터 사전으로 만들면서 번역 작업을 진행했는데,
부록에 이 사전을 포함시킴으로써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여 보려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그 아이 옆에 갖다 놓고 한번 봐야겠네요.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선어록 번역에서 잘못 번역된 용어들도 여럿 찾아내었다. 물론 이 책에도 잘못된 번역이 있을 것이다. 눈 밝은 독자들의 지적을 기다리겠다. 본 번역에 사용한 대해보각선사 어록의 판본은 대정신수대장경 제47권에 실려 있는 것이다. 여기 실린 판본은 일본 동경 증상사 보은장의 명본을 저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명본의 출처를 밝히는 중이에요. 명본은 명나라 명자인 건지 명본은 곧 가흥장 혹은 경산장, 경산대종고 선사죠.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신종, 명나라가 맞네요. 만력 7년 1579년이에요. 그러면 대략 500년 뒤 대종고 스님 사시던 때로부터 500년 뒤에 밀장환여가 발원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예요. 밀장환여. 밀장환여. 명나라면은 한족이 세운 나라죠. 그런데 이름은 한족 이름이 아닌 것 같죠. 제가 문외한 얘기는 해도. 그러면은 이방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랑캐 명나라 기준으로 치면 발원해가지고 만력 17년 1589년인데 10년이 지난 뒤에요. 발원을 한 다음에 10년 뒤에 경산 적조암 그리고 흥성 만수사에서 처음 간행된 것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작업한 결과물이다. 또 여기에서 들고 있는 대교본은 일본 국내성 도서료창의 오산판 그리고 덕부저일랑시창의 오산판이다. 여기에서는 국내본과 덕부본으로 약칭하여 표시하였다. 일본 국내성 하고 덕부저일랑시창. 성씨가 랑씨인 모양인데 여튼 한편 원문을 교정하면은 명태조 영락 8년 1410년에 시작하여 영종 정통 5년 1441년에 그 150년 전 대충 원문을 교정하면은 한 150년 전쯤에 완성한 영락북장 제156책에 수록된 대해보각선사 어록과 1994년 대만에서 간행된 불광대장경 선장 어록부의 대선사 어록을 참고하였다. 원문을 좀 교정을 했는데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래도 1990년대 근래에 대만에서 간행된 책이랑 그 다음에 1400년대에 명나라 때 또 나왔던 책을 참고했다. 불광대장경의 대만의 책에 대선사어록은
명판 가흥 대장경에 실린 대해복학선사오록을 저번호로 하고 대정 신수대장경 하고 대일본 교정 훈점 대장경을 대교하여 표점을 찍고 현대에 잘 사용하지 않은 이체자는 동일한 뜻을 가진 한자로 글자로 바꾸어 읽기 쉽도록 편집한 것이다. 불광대장경, 대만에서 1994년에 나온 불광대장경은 이러한 책이다. 본 번역에서 사용한 판본은 대정신수대장경의 대해복학선사오록을 저번호로 하고 영락북장과 불광대장경의 대해복학선사오록을 대교본으로 하여 교정한 것이다. 대정본과 불광본에서 이미 교정한 내용을 주석으로 나타낸 것을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각조로 나타내 주었고 대정본과 다른 내용이 불광본에 있을 경우에는 역시 불광본으로 표시하였다. 결국 이제 전체적인 느낌은 베이스는 일본 대정신수 대장경에 실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게 대만에서 근래에 나온 불광대장경에 실려 있는 것이다. 번역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번역은 최대한 현대 한글로 옮기되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고유명사 및 적절한 역어가 없는 당시의 상용어는 그대로 두었다.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본문입니다. 이제 온문의 주차문은 주석 대해문하의 온문이 스승 대해의 어록을 편찬하여 당시 남송의 황제인 효종에게 바치면서 황제에게 바쳤어요. 작업해가지고 대해 어록을 대장경에 넣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황제에게 드리는 글 주차문. 신, 승, 온문은 삼가 생각하옵니다. 주석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황제를 대하는 신하를 낮추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온문은 설봉 온문, 대종고의 법제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도가 비록 문자와 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드러내어서 퍼뜨릴 때에는 반드시 문자와 언어에 의지한 뒤에야 밝힐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손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손과 달이 애초에 서로 관계가 없지만 손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달이 있는 곳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손하고 달은 관계가 없는데 애초에 근데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러면은 달이 있는 곳을 알게 된다. 이 까닭의 일대 장교를 가지고 세간의 표준으로 삼았으니 일대 장교는 다 이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것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 미천한 백성은 슬기로운 임금님을 만나 어진 임금님 여러 번 그 맑은 풍채를 우러러 뵙고 그 말씀을 받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폐하의 말씀은 높고도 멀어서 범인이 보통 사람이 믿을 바가 아닙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유도가 바야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유도에 대해서는 주석이 이도, 유자들이 자신의 유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 유교의 도가 바야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드문 기회를 만난 것을 기뻐하면서 감히 간절한 부탁을 드리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의 선사께서는 대종고께서 앞서 경산에 머무셨던 대해선사 종고이신데 재빨리 깨달아 영리하게 발휘하셔서 바른 전법을 직접 계승하시고 지금 잠시만요. 효종의 재위 기간이 1162년에서 118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종고 스님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 황제가 죽었죠. 그 다음 황제인 효종인 거예요. 재빨리 깨달아서 발휘하셔가지고 대선사 종고께서 바른 전법을 직접 계승하시고 뛰어난 솜씨로 후학들을 깨달음으로써 이끄신 분입니다. 평소에 드러내신 말씀의 요점을 신이 도처에서 기록한 것이 모두 책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기록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 온문 스님이 이미 광록 30권이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어록 10권으로 10권으로 만들어 삼가 베껴 써서 폐하께 올리오니 광범위하게 기록을 한 게 30권인데 거기서 어록을 추려가지고 10권을 만들어가지고 폐하께 올린다. 엎드려 바라건대 여러 가지 정모를 보시는 틈틈이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옵니다. 신은 또 진종 황제께서 여러 가지 경덕 연간의 승려 도원이 편집한 전등록을 널리 알리시고 대장경 속에 입장토록 하였음을 삼가 알고 있습니다. 전등록은 이제 여러 이제 스님들에 대한 선사들에 대한 백과사전이죠. 인명사전이죠. 짧게 일화들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진종 황제께서 대장경에 입장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이 올려드린 선사의 어록 10권도 폐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앞서의 사례와 같이 특별한 지시를 내리셔서 대장경 속에 포함시켜 널리 유통케 하여 후학들이 모두 그 내용을 알아보아 선사의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시인은 대단히 황송하옵게도 어명이 도달하기를 기다려서 나아가거나 그치거나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임 전작. 무임은 대단히, 전작은 황송하다, 송구스럽다. 건도 7년 1171년. 그러면 1163년에 입적하셨으니까 대종고 선사께서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 마치고 황제에게 올린 거예요. 3월 경산 능인선원 주지 해일선사 신 옴문이 아래입니다. 주석에서 이 글에서 보면 이미 광록 30권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어록 10권으로 만들어 삼가 베껴 써서 폐하께 올리오니라고 하고, 또 오늘 신이 올려드린 선사의 어록 10권도 라고 하였으며, 또 뒤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덕잠의 입장제문, 이제 대장경에 집어넣는 제문에 의하면 어록 10책을 하사한 것을 가지고 총 30권으로 대장경에 입장하였다고 했는데, 이 30권이 곧 지금 여기에서 번역하고 있는 대해부각선사 어록 30권이다. 정리를 하면 광록 30권이 어록 10권이 되었고, 이 어록 10권을 황제에게 올렸는데, 황제가 어록 10책을 하사하여서 다시 어록 30권으로 판각하여 대장경에 입장한 것이다. 광록 30권이 지금 보는 30권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록을 뺀 걸 10권을 만든 거를 이제 중간에서 그게 30권이 돼가지고 대장경에 들어갔다. 덕잠의 입장제문, 대해의 어록을 황제의 결재에 의하여 비로 대장경에 수록하여 간행하면서 그 간행을 맡은 사찰인 복주 동선보은 광효 선사 절사자예요. 주지 덕잠이 쓴 글 비로 대장경을 뒤에 건 넘어가고, 복주 동선보은 광효 선사인 저희 절에서는 지부이시고, 지부는 부를 다스리는 장관, 또 안무사이신 관직 이름이다. 임시로 지방에 파견되어 군민의 사무를 관장하는 대관에게 주어진 직함. 그러면 모르기는 몰라도 이제 중앙에서 파견 나온 이제 힘이 세겠죠. 셌었겠죠. 대관문의, 이것도 관직 이름. 공문을 받들어 어비에 따라 황제의 결재에 따라 내려주신 대선사 어록 10책을 준비하여 명산의 대장경 속에 두어서 영구히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지인 신, 승, 덕잠이 경산 덕장인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종고의 제자 동선사의 제자 항주 경산 덕장, 손상자 추정. 덕잠이 삼가 경판으로 간행하니 합계 30권이 되었는데 비로 대장에 넣음으로써 널리 유통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공덕을 가지고 공손히 황제 폐하의 만수무강을 빌고 폐하의 영토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폐하의 달력이 영원히 새롭게 되풀이 되고, 폐하의 달력은 봉력이라고도 하는, 봉력을 지금 달력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봉력에서 봉황은 천시를 안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늘의 시간이다. 봉황은 하늘의 시간을 알아서 달력을 봉력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송나라가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봉력은 곧 송나라의 달력이다.
폐하의 달력이 영원히 새롭게 되풀이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빛나고 진리의 수레바퀴가 늘 돌아가기를 우러러 바라옵니다. 우선은 황제 폐하의 만수무강. 우리 서장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죠. 다른 이제 요 대종고 스님의 그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에서의 이야기인 건지, 여튼 늘 황제가 우선순위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또 오래오래 가기를 빌고, 그 다음에 부처님 얘기가 나와요. 이때 문화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빛나고 진리의 수레바퀴가 늘 돌아가기를 우러러 바랍니다. 건도 8년 1172년 정월 주지, 잠시만요. 앞에 보낸 바로 다음 해에 앞에 온문의 주차문은 1171년이었고 바로 다음 해 진행이 된 거예요. 1172년 정월 주지 신승 덕잠이 삼갔습니다. 1과 대해보각 선사 주경산 능인 선원 어록. 그러면 경산의 능인 선원에 머무실 때의 어록이라는 거겠죠. 경산 능인 선원의 주지이며 대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해일 선사 신온문이 올립니다. 본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대해가 소흥 7년 1137년이에요. 대스님 49세 때, 그러면 귀향을 53인가에 가셨었죠? 귀향 가시기 전이에요. 한참 이제 칼을 휘두르실 때, 대가 소흥 7년 7월 21일 이만부 명경원에서 절 이름 명경원 개당할 때 소를 집어들고서 대중에게 말했다. 개당은 선승이 법당을 열고 공식적인 설법을 시작하는 것. 남송 때 이후의 개당은 방장의 부임 행사의 일부로 행해졌다. 여기서도 소를 들어서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부임 행사에서의 상당 설법인 것을 알 수 있다. 소는 일반적으로는 경론의 주석서이지만 선문에서는 사륙, 변력체를 사용한 표백문을 가리킨다. 그러면 4글자, 6글자 뭐 이런 식의 어떤 형식도 갖춰져 있는 그런 표백문이다. 선문의 소는 크게 나누어서 입사소, 절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임한소, 간연소 등 3종, 3종이 있다. 입사소는 새로운 주지가 임기가 시작될 때, 새로운 주지의 임기가 시작될 때, 또 그 선원 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절의 주지 또는 도반 또는 동문 등이 입사를 축하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입사소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축사해 주는 거예요. 남이 써주는 거네요. 남이 읽어주는 거네요. 임한소는 선원에서 불사할 때 그 비용을 모금하는 문장이다. 간연소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권선문으로 여러 가지 일로 보시를 권할 때 그 취지를 알리는 문장이다. 여기서는 입사소.
요 입사소를 지금 요 주석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쓴 거로 보이는데, 유수상공께서 선지중예 삼매, 선지중예 삼매에 들어가시니, 유수는 수도 이외의 중요 지역을 맡아 다스리던 특수행정직, 그런 관직이다. 상공이면은 재상을 가리키는 말 혹은 관리에 대한 경칭이다. 이 유수상공께서 선지중예라는 보살이 있는 모양입니다. 선지중예 보살이 들어간 선지중예의 보살 해탈을 가리킨다. 그런 삼매에 들어가시니 붓끝에서 큰 광명을 내뿜고 혀를 움직이지 않고도 42자문의 반야 바라미를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믿지 못한다면 다시 소를 표백해 달라고 청하십시오. 거듭 새로 집어내어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알아듣게 해주고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믿게 해주겠습니다. 높임말로 써놨으니까 그대로 보면, 이번에는 이 소를 읽진 않으시고 유수상공께서 써주신 모양이죠. 유수 소임자가, 관리가. 유수상공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붓끝에 큰 광명을 내뿜고 혀를 움직이지 않고도 42자문, 반야경, 화엄경을 말하는 이 반야 바라미를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소 들고 축사 종이 들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는가? 믿지 못한다면, 못 믿겠으면 그럼 읽어줄게. 이제 이런 투로 다시 소를 표백해 달라고 청하라. 거듭 새로 집어내어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알아듣게 해주고, 거듭 새로 집어내어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알아듣게 해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믿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소를 표백 다 했다. 자, 이건 유수상공이 붓끝에서 광명을 놓았고 내뿜고 혀를 움직이지 않고 반야 바라미를 모두 말했다. 됐지? 못 믿겠으면 다시 청하라. 그러면 또 표백을 해주겠다. 소를 다 발표하고는 법좌를 손으로 가리키며 대중에게 말했다. 빈말은 제가 임의로 바꾸겠습니다. 알겠는가? 옛 부처의 길을 끊어버리고 온갖 요망하고 괴상한 재주를 몰래 쫓아내었다. 설사 수미 등왕이라 하더라도 얼른 3번 절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는 악 하고 일하를 했다. 소를 표백을 하는 것은 법좌에 오르기 전에,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서가지고 표를 할란지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거꾸로 그 법좌 쪽을 향해서 상당을 향해 가지고 서가지고 표백을 할란지. 대중을 보고 한다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를 표백하고 발표하고, 그러고는 법좌 가리키면서 알겠는가?
옛 부처의 길을 끊어버리고 고불의 길을 끊어버리고 맨날 불도를 다 이루겠다고 사홍성 하는데 끊어버리고 온갖 요망하고 괴상한 재주를 쫓아내었다. 다 헛짓거리들은 다 쫓아냈다. 설사 수미등왕이라 하더라도 얼른 3번 절 올려야 된다. 수미등왕, 이건 유마경에 나오는 모양인데 주석을 보겠습니다. 장자 유마거사가 문수사리에게 그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으니 어느 불국토에 훌륭하고 묘한 공덕이 있어서 사자자가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나라 다녀보셨으니까 좀 알겠죠? 당신은 아시겠죠? 어느 불국토에 훌륭하고 묘한 공덕이 있어서 사좌자가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문수사리가 거사여 동쪽으로 36 항하사 나라를 지나면 하나의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은 수미상이다. 그 국토에 있는 부처 이름은 수미등왕인데 지금 그곳에 있다. 그 부처는 몸의 길이가 84,000 유순, 앉아있는 사자자의 높이도 84,000 유순인데 그 의자는 최고의 장식으로 꾸며져 있다. 수미등왕 어디 나오냐? 유마경에 나온다. 유마거사가 문수사리에게 그럼 불국토 좋은 거 많이 구경해 보셨을 텐데 불국토도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이제 아함경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 뒤에 내용은 넘어가고, 그래서 수미등왕이라 하더라도 그런 대단한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얼른 3번 절을 올려야 한다. 그러고는 하시고 드디어 법좌에 올라 향을 들어 올리고 말했다. 이 한 조각 향을 받들어 북궐의 지존께서, 북궐은 임금이 사는 대궐, 지존은 황제일 테고요 당연히, 남산만큼 오래 사시길 빕니다. 다시 향을 들어올려. 처음은 이제 또 황제 오래 만수무강하십시오. 2번째, 다시 향을 들어올려서 이 한 조각 향을 받들어 유수 대승상과 문무 관료들이 늘 관록의 자리에 있기를 빕니다. 그러면 이 표백문도 써준 그럼 그 지역을 이제 책임을 맡은 그런 고위 관리겠죠. 유수, 앞에 상공이라고 했던 이름이 따로 나오질 않아서 다시 향을 들어올려서 3번째, 이 한 조각 향은 부처님께 올릴지 스승님께 올릴지, 이 한 조각 향을 만약 그 모습을 본다면 눈이 말라 죽을 것이고, 만약 그 냄새를 맡는다면 이마가 부서질 것이다. 상근기를 만나면 그 가치가 사바세계보다 더 클 것이고, 하근기를 만나면 한 푼의 가치도 안 된다. 오늘 인천의 무리를 앞에 마주하고 인간과 하늘 세계에 사는 사람과 신령 등 여러 중생들, 주석은 그래요. 이 자리에 눈에 보이는 인간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천신들도 함께한다. 인천의 무리를 앞에 마주하고 향로 속에 이 향을 넣어서 성도부 소각선사의 고 원오선사 큰 스님께 바쳐서 그 법의 은혜에 보답고자 한다. 그냥 스승님께 향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한 조각 향을
모습으로 볼 것 같으면 눈은 말라 죽을 것이고, 근데 이 눈으로 번역을 한 글자가 주석이 안정. 글자 그대로는 눈동자를 말하지만 이제 안목을 뜻한다. 선에서는 무양으로 보면 안목은 하나도 없는 거고 동태 눈깔이고, 그 냄새를 맡는다면 이마가 부서질 것이다. 머리통이 쪼개진다. 냄새로 향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것 같으면, 상근기 만나면 그 가치가 사바세계보다 더 클 것이고, 하근기 만나면 한 푼의 가치도 안 된다. 상근기 만나면 사바세계,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윤회하는 이 세계보다 그 가치가 더 클 것이고, 하근기 만나면 한 푼의 가치도 안 된다. 오늘 인천의 무리를 앞에 마주하고 향로 속에 이 향을 넣어서 원호 큰 스님께 바친다. 이어서 법좌에 앉으니 상수가, 그러면은 제자들 가운데 대표, 대중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백추하여 말했다. 백추는 주석을 보면 설법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먼저 대중에게 알리는 말을 하여 대중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만드는 법을 행했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의식의 한 파트인 거겠죠. 법회에 모인, 지금 뒤에 말한 이게 백추인 거예요. 법회에 모인 여러 스님네들이여 마땅히 제1의제를 보아야 합니다. 뭘 볼 거냐? 근데 이거는 이제 관용, 뭐라고 해야 되죠? 정해진 말이니까요. 대해가 말했다. 여러 곳에 오래된 사례들을 예와 오늘의, 옛날과 오늘의 변함없는 풍속이다. 여러 곳의 오래된 사례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풍속이다. 비록 1000명의 부처와 세존이 차례로 세상에 나타나 이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애초에 이 한 바가지 더러운 물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있다면 앞으로 나와 증거를 보여라. 누가 나와서 한마디 해봐라. 대스님 말씀 다시 보면 여러 곳에 오래된 사례들은 그러면은 이 의식이 지금 법상에 올라서 앞에 축사도 있었고, 굉장히 좀 합격을 하시는 모양일 수도 있는 거고요. 고위 관리가 써준 축사를 그러면은 잘 보고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붓끝에서 우리 유수 상공께서 그럼 산매에 들었다 나와가지고 붓끝에서 큰 광명을 내뿜고 혀를 움직이지 않고 반야 바라미를 모두 말씀하셨다. 그리고 땡 해버린 거고, 이제 법자에 오를 때에도 지킬 건 지키지만 황제의 만수무강과 또 유수 대승상과 문무 관료들의 늘 관록의 자리에 있기를 빕니다. 늘 자기 자리 잘 유지하기를 빌고, 그 다음에는 눈동자가 말라 죽고 머리통이 쪼개지고 지킬 건 지킨 다음에 박살을 내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 곳에 오래된 사례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풍속이다. 이게 다 쇼다, 쇼. 비록 천명의 부처와 세존이 차례로 세상에 나타나 이 자리에 오른다 해도 애초에 이 한 바가지 더러운 물을 피할 수 없다. 누가 피할 수 있겠냐? 한번 나와 봐라.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막 절을 하는데 대스님이 눈 위에 서리를 더하는구나. 설상가상. 다음으로 한 스님이 앞으로 튀어나와 곧장 물었다. 또 다른 스님이. 인천이 두루 모여 부처 뽑는 자리를 만들어 인간과 천상, 중생들이 모여가지고 부처 뽑는 자리에 선불장 만들어가지고 조사의 명령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스님이 한마디 해보십시오. 대스님이 아둔한 새가 바람을 거슬러 나는구나. 아둔한 새가 바람을 거슬러 나는구나. 스님이 온 세계에서 찾을 곳이 전혀 없는데 어디에서도 찾을 곳이 없는데 또렷한 한 점은 여럿이 모인 자리 속에 두루 있구나. 뭐 나름 이제 한마디 해본 거예요. 이 스님이 온 세계에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곳이 없는데 또렷한 한 점, 여럿이 모인 자리에 두루 있다. 찾으려면 없지만 또렷한 한 점 있다. 자기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말만 흉내내려고 이런 자리에서 나오진 않았을 테고, 사람 사는 세상의 물은 동쪽으로 흐르지 않는 것이 없다. 중국 땅은 다 강이 동쪽으로 흐르죠. 사람 사는 세상의 물은 동쪽으로 흐르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스님이 바야흐로 봄이 보리수에 가득하여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어 온 세계에 향기를 내뿜는다고 할 만하군요. 제멋대로 자유자재하구나. 하고 계속 이어지는데 뭐 이거는 다음에 다시 봅시다. 좀 길어가지고. 여튼 지금 어느 절에 이제 개당 설법이었죠. 명경원에 이제 처음으로 법을 펴시기 시작을 하실 때 쓰신 모양이 이러하다. 한 스님이 나와서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 곳에 오래된 사례들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풍속이다. 여러 곳에 오래된 사례들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풍속이다. 1000명의 부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오른다 해도 한 바가지 더러운 물을 피할 수 없다. 누가 피할 수 있는가? 한번 나와봐라 하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절을 하니까 설상가상이다. 더러운 물, 똥물 위에 똥물이다. 영 감을 못 잡네.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그런 자리냐? 책을 오늘 바꿔서 들고 왔습니다. 앞서서 보던 책은 또 다른 기회에 또
빠져보도록 하고, 몇 번째 본다고는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롭죠.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